서민조 고사라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는 고3이다. 네, 뭐냐면 이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자, 이제 뭐 해야 될까요? 3월에 개강을 했어요. 그리고 9월 달에 수시 접수를 해요. 그 사이 3월부터 9월 사이에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월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고3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고3을 둔 우리 학부모님들 보세요. 뭘 해야 되는지. 자, 첫 번째 3, 4월입니다. 3월에 이제 개강을 해요. 그리고 4월, 그 3, 4월 안에 해야 될 거는 첫 번째 고등학교 3학년을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를 계획 세워야 됩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해요. 고등학교 3학년은 짧기 때문에 한 학기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가 생활기록부를 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2학년 때 생활기록부가 전부야. 또한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생활기록부는 원래 작성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평가 기준에서 많이 낮아져. 그러니까 얘들아 공부를 해야지 생활기록부가 중요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는데 대학교는 1학년 때부터의 생활기록부부터 2학년, 3학년, 2, 3학년 학기가 끝나는 이 시점까지의 생활기록부를 모두 다 점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 때 학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거 학교도 알아요. 대학교도 알겠죠. 당연히 학업이 바쁘고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모의고사 이런 것들 준비하느라 바쁜 거 알아요. 대신 생활기록부를 그런다 그래서 안 보는 건 아닙니다. 자율활동부터 동아리 그리고 진로활동 그러니까 3학년 때는 많은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한두 가지의 활동을 가지고 우리 학생의 잠재 능력을 어필하거나 아니면은 2학년 때 했던 활동들을 가지고 3학년 때 어떠한 마무리를 짓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 때 해야 되는 거 계획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자, 2학년 때까지의 생활기록부를 분석해 봤을 때 내가 어떠한 관심사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관심사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만일 전공과 관련되어 있다면 훨씬 좋겠죠. 또한 원래 자기가 큰 관심사를 갖고 있는 건 전공 적합성에 맞게끔 전공과 관련된 걸 했겠죠. 자, 그랬을 때 그 1학년, 2학년 동안 내가 어떠한 관심을 갖고 했던 연구를 3학년 때 마무리를 해야겠죠. 그걸 동아리에서 할 건지 진로활동 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이런 것이 3월달 개강 전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해요. 겨울방학 때 생활기록부 2학년 생활기록부가 다 완성되면 겨울방학 때 계획을 세우고 3학년 때 뭐 해먹고 살 건지가 다 나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만약 그게 좀 늦어져서 3월달이 됐을 때 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동아리는 어떻게 선택을 할 거며 만약 학교에서 기존 동아리를 없애고 학교의 임의적인 담임 선생님 동아리가 만들어진다면 그 동아리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다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아리를 통해서 내가 3년 스토리 아니면은 내가 관심 있었던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마무리를 할지 보통 마무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가 여태까지 되게 열심히 한 활동들 중에 관심 분야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어떤 학술 보고서나 연구 보고서를 만들면서 이제 졸업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내가 그 전공에 대한 어떠한 활동이나 어떠한 연구의 깊이나 전문성이 이렇게 높아지고 내가 전공에 대해서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라는 걸 대학교에다가 어필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계획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진로 활동을 해요. 우리 학생들 3학년이 되게 되면 진로 시간이나 진로 특강이나 진로 어떤 이런 독서들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 능력을 어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3학년이다. 그러니까 3학년에 올라갔을 때 학교 프로그램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또한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을 학교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동아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다 파악했다라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 단계가 3월 달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지금 그 부분이 다 형성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전형을 지원하면 좋을지를 원래 3월 달, 4월 달에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안 된다라면 그 다른 전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어떤 전형이 유리할까요? 첫 번째,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특기자 전형. 이게 이제 수시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전형들입니다. 자, 교과 전형 이거 비율은 서울 기준으로 한 겁니다. 지방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지방 전체 대학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교과 전형 비율이 가장 높아져요.
그런데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죠. 특목고 때문에 교과 전형으로 학생을 많이 선발하지 않는데, 이거는 이 방송 아니더라도 저희가 수시 방송 때 많이 해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교과 전형은 10명 중에 10명을 뽑는다면 1명 정도로 선발하는데, 자 보세요. 지금부터 내가 나의 생활기록부랑 성적표가 어디에 잘 맞는지를 한번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 등급이 1.0에서 1.5등급 정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거기에 최저 라인이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일 내가 최저 라인을 체크를 해봤을 때 대학교가 최저 라인이 좀 강하다, 이거 생각보다 최저 맞추기가 되게 빡센데, 그런데 내가 모평을 봤을 때 이런 최저가 맞춰지는데 라고 했다라면 2등급대 학교들 2.0에서 2.2등급까지도 교과 전형에 합격하는 라인들이 있어요. 요런 부분들을 찾아내야겠죠. 요런 부분들을 분석하는 게 교과 전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내 내신 등급이 지금 3월이잖아요. 3, 4월이기 때문에 3학년 성적이 나온 상태는 아니에요. 1학년, 2학년 성적이 만일 내신 등급이 1.0에서 1.5 아니면 아무리 못 나와도 2.0에서 2.2 정도가 나오고 있다라면 나는 교과 전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진짜 열심히 해서 교과 전형을 어느 정도 맞출 거야 라는 계획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최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의 최저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게 지금 고등학교 3학년 3, 4월 달에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예요. 내가 만일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간다라면. 자,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도 최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고요.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도 솔직히 내신 등급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내신 등급은 그냥 이제 좀 보기 편하라고 저희가 이렇게 등급화 시킨 거고요. 이 내신 등급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 원점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원점수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성적이 얼마나 발전됐는지에 대한 추이들, 이런 전체적인 거를 다 보기는 해야 되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여기 좀 빠졌네요. 내신 등급 같은 경우는 1.0에서 3.1 정도가 형성이 되면 학생부 종합 전형 하는 데 있어서 내신이 조금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만약에 3.1등급이라면 학교 레벨 수준을 거기에 맞추겠죠. 그런데 이 등급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이가 원점수가 몇 점 형성이 됐고 학교의 내신 등급의 편차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우리 아이가 전공 학업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되는 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 유튜브에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 이 내신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은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고요.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얘네들은 뭘로 뽑냐면 4대 요소라는 걸로 뽑아요. 그런데 첫 번째 학업 역량이라는 걸로 뽑을 때,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기초학업과 전공학업으로 뽑습니다. 기초학업 같은 경우는 솔직히 등급을 보는 건 아니고요. 특목고 때문에 원점수를 보는데, 그냥 서울 안에 있는 상위권 대학교를 지원을 할 때 원점수는 보통 90점대 중반에서 후반 100점 이렇게 나오면은 상위권 학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런데 이 원점수의 90점대 중후반이 나의 전공과 관련된 과목이면 더 유리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이 있는데 1학년 때 만일 내가 점수대가 3등급이었는데 2학년 때 2등급이 되고 3학년 때 1등급이 됐다라면 성적이 발전 추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학교가 좋아하겠지만, 내가 1학년 때 1등급이었다가 2등급 됐다가 3학년 때 3등급, 성적이 아래쪽으로 내려갔다라면 이 아이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집어넣기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1학년 때 1등급이었다 2등급 됐다 1등급 됐다는 건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가면 이것 또한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비교과 활동을 체크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두 번째 4대 요소 중에 대학교는 전공 적합성이라는 걸 보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동아리나 진로 활동 안에 내가 가고자 하는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이 좀 꾸준함이 나타나면 좋고요. 또한 대학교는 인성을 평가하는데 봉사 같은 경우 개인 봉사가 좀 형성이 돼 있고, 그 개인 봉사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좀 찾아가는 모습들, 아니면 반장, 부반장, 아니면 동아리 부장을 하면서 친구들과 소통하고 무엇인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내 나름대로 되게 노력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생활기록부 안에 좀 잘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비교과 활동을 하기 좋고, 또 하나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학교 생각보다 우리 학생들 생활기록부 복사 많이 떠났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면 돼요. 내가 이제 2학년 생활기록부를 친구들 거랑 비교를 좀 해보세요. 생활기록부 꽁꽁 싸매지 말고 친구들이랑 공유해도 돼요. 어디는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은, 동아리는 공유 안 해도 되겠지만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을 옆에 있는 친구들과 다 비교 분석을 해봐요. 다 펴. 갖고 오라고 한 다음에 다 펴봤을 때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이 옆에 있는 친구들과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돼 있다. 이게 복사를 떴다라 그러는데 대학교는 복사 뜬 생기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내 생활기록부가 되게 많은 양은 들어가 있지만 그 안에 나의 어떠한 구체적인 잠재 능력들, 과정들 이런 게 없이 옆에 있는 친구 거랑 내게 거의 비슷하게 양만 많다. 그러면 그건 좋은 생활기록부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건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준비한다라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에 걸치면서 전공적합성이나 인성 그리고 학업 역량에 대한 발전 가능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충실하게 관리를 한 아이들 거기에 학업 성적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데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 특목고 빼고 일반고 기준으로 3등급, 최소 3등급은 나와야지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말을 많이 해요. 저는 4등급도 들어가는 케이스 있어요. 대신 그렇게 특수한 상황을 갖고 보편적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만일 4등급이에요. 지금부터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만일 4등급 이하예요. 솔직히 4등급 이하 아이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교과가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할 수가 없고요. 당연히 교과전형은 4등급이니까 할 수가 없겠네요.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6월달이 됐을 때 우리 아이가 논술을 준비를 시작을 해요. 그것도 언제 한다고요? 6월달에. 그러면 늦는다는 거예요. 3월달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을 때 우리 아이 카드가 없다라면 빨리 논술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 아이가 이과예요. 자연계 학생인데 수학 점수가 뭐 한 3, 4등급이에요. 수학 점수가 3, 4등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과 논술도 날아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논술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는 진짜 수학 1등급 애들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면 풀이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원리나 이런 거 다 이해하고 풀어야 되거든요. 이해가십니까? 또한 우리 아이가 국어에 대한 지문 분석력이 너무 느려요. 못하거나 이러면 문과 논술도 할 수 없으면 논술도 우리 카드가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기자 같은 경우는 특기자 준비를 해야겠죠. 소프트웨어 특기자 같은 경우는 C 언어나 이런 자바나 PHP 같은 이런 언어를 통해서 알고리즘 코딩 이런 거에 대한 자기만의 어떠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식 수준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언어를 좀 건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고리즘 짤 줄 알아야 되고. 어학 특기자 같은 경우는 뭐 국제고나 외고 아니면은 외국 고등학교 아이들, 그러니까 국제학교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특정한 분야 걷다가 이제 외국인이랑 스피킹이 그러니까 외국인이랑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어학 특기자예요. 토익 토플 봤을 때 점수대가 그러니까 대학교 기준으로 토익 토플 점수가 거의 상위권 그러니까 상위 점수가 나와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도대체 어디 안에 들어가 있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 누구냐면 3등급 후반때부터 4등급, 5등급, 6등급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생각보다 수시 카드 거의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3, 4월 달에 이걸 체크를 빨리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수시에 어떤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잘 빨리 따져봤을 때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나와야겠죠. 제가 지금 이 안에 써놓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성고사 같은 경우는 3등급, 4등급 대 아이들, 5등급 대 아이들이 많이 준비를 해요. 만일 우리 아이가 이런 카드가 없다라면 적성도 솔직히 수학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특히 문과 아이들. 문과 아이들 생각보다 수포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른 시기부터 적성을 하세요. 보통 적성도 6월 모평 끝난 다음에 막 6월달 되면 시작하시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싸리 할 거면 빨리빨리 해갖고 그만큼 합격할 수 있는 능력의 확률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해가시죠? 이거를 원래 3월달, 4월달에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우리 아이가 어떤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네. 근데 만약 우리 아이가 3등급이에요. 우리 아이가 3등급인데 아니면 우리 아이가 4등급이에요. 그런데 중간고사를 더럽게 잘 봤어요.
3학년 중간고사 2등급 찍었대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발전의 추이가 나타나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버릴 필요는 없겠네요. 아, 중간고사 때까지 한번 지켜보고 그 다음에 버리고 다른 거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야 일단 적성 바치고 준비 너 수학 적성은 문제 풀고 있어. 그거 일단은 공부하고 있으면서 이거 일단 병행하자. 하다가 중간고사 망하면 야 버려. 하고 이쪽으로 올인. 우리 아이가 생각보다 국어에 대한 이런 지문 분석력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문과 아이예요. 아 그러면 우리 일단 논술을 가자. 그런데 논술은 최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저 어떻게 맞출 건지 학교를 일단 정해야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빨리빨리 어떤 틀을 잡아놓으세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다 3, 4월이거든요. 이해가십니까? 네. 이게 3, 4월 달에 우리 아이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 진행 방향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수시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여기 안에서 찾아보세요. 이 안에 지금 적성만 빠진 겁니다. 이해 가시죠? 적성은 3등급, 4등급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고요. 생각보다 적성은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대신 시간 체크 반드시 하십시오. 시간을 체크하고 평가를 하셔야 돼요. 시간 체크 안 하면 웬만큼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시간 체크를 하는 순간 아이들이 다 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를 할 때 반드시 시간 체크를 잘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가천대학교나 을지대학교나 이렇게 학교별 문제들을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논술도 솔직히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논술 평가를 해봤을 때 우리 아이가 진짜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냉정하게 해야 돼요. 만일 수시 카드가 다 날아갔다 이러면 우리 아이 지금 정시에 완전 올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수능에 올인시키셔야 된다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4월, 5월이 됐어요. 3월, 4월에서 4월 이제 말에서 5월로 넘어오기 시작하면 중간고사 시험이죠. 중간고사 시험에 올인해야죠. 당연한 겁니다. 중간고사에 완전 올인시켜야죠. 왜? 결국은 내신을 좀 챙겨야 되겠죠. 대신 만약 우리 아이가 정시에 올인을 한대요. 그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필요 없이 모의고사 공부, 일명 수능 공부에 올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버릴 때는 냉정하게 생각하고 버릴 때는 완전히 뒤도 돌아보지 말고 버리셔야 돼요. 특히 내신 같은 경우. 내신 하나 좋다고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닙니다. 대신 내신이 좋으면 대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전형이 있는 것 뿐이에요.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서강대학교, 얘네들, 경희대학교 이런 데는 교과 전형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그래서 얼마나 우리 아이가 충실히 준비했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 거의 안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 시험에 올인을 하고요.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마무리 활동들 해야겠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3학년 때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근거 자료를 내고 그거에 대해서 나의 능력을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자료들 같은 것들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마무리를 한다거나 봉사활동을 마무리한다거나 어떠한 마무리하는 활동이 4월, 5월 그리고 6월로 약간 걸쳐져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6월에서 7월을 볼게요. 자, 6월달이 되면 드디어 6월 모평을 봅니다. 자, 6월 모평 성적표가 나왔을 때 이 성적표가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성적표가 우리 아이들 수시를 집어넣을 때 상, 중, 하를 집어넣게 되는데 이 하양대학교가 어디에다가 집어넣을 건지를 결정하는 게 6월 모평 성적표가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교과 전형인데 일단 6월 모평 성적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만약 우리 아이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면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어서 6장의 카드를 이제 집어넣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6월 모평 성적표를 봤을 때 이때는 표준 점수보다는 백분위가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표준 점수도 중요하긴 한데 백분위 가지고 어느 정도 대학교를 기준으로 삼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만일 문과 학생이에요. 이과 학생입니다. 이과 학생인데 우리 아이가 백분위가 한 94점 정도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다고 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학교별로 데이터를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대략적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 아이 저 점수면 어디를 갈 수 있냐면 건국대는 충분히 안정권으로 갈 수 있어요.
경희대 글캠이나. 그랬을 때 하양대학교를 기준선을 건대부터 집어넣을 건지 아니면 건대 위에 있는 대학교 시립대나 뭐 중앙대나 경희대부터 집어넣을 건지 그걸 결정하셔야겠죠. 그러다 보니 6월 모평 성적이 나왔을 때 그 6월 모평 성적이 우리 아이가 9월 달에 집어넣을 수시의 기준선이 되고 이 6월 모평과 9월 모평의 가채점이에요. 그런데 가채점을 해봤더니 우리 아이 백분위가 93.6이 나왔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94, 93이니까 건국대학교가 안정권 대학이 맞네요. 이걸 가지고 수시의 안전 어디부터 집어넣을 건지 이 6장의 카드를 어디부터 위로 집어넣을 건지를 기준선을 세울 때 6월 모평 성적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6월 모평 성적표가 나왔을 때 우리 아이가 어느 과목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문제 유형을 봤을 때 어떤 문제 유형이 부족한지를 파악해서 이거에 집중할 수 있는 공부 라인을 형성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해가시죠? 6월 모평 성적표 같은 경우는 밑에 OX, OX 이런 거 안 나와요. 전체 그냥 커다란 성적표, 수능 성적표처럼 나오기 때문에 시험지를 가지고 무엇을 틀렸고 어떤 난이도를 틀렸는지 어떤 유형 패턴이 내가 약한지 이 부분을 파악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보통 아이들이 자꾸 점수만 보고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시험지를 분석했을 때 뭐가 약한지를 파악해서 그거를 보완하면서 9월 모평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뭘 못하는지 파악하라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이 부분을 반드시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수능을 벌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모평을 하는 데 있어서 수능을 벌이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수능을 벌인다라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해 가십니까? 왜 그러냐면 기준선이 없어졌잖아요. 나는 수능을 열심히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날아가면서 기준선이 없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만일 내가 교과 전형을 집어넣으려고 하지만 나는 2등급 후반이에요. 2등급 후반인데 학종 6장을 집어넣을 생각이에요. 2등급 후반은 교과 전형을 집어넣으려면은 지방 라인을 잡으셔야 돼요. 뭐 충남대나 경북대나 이런 지방, 강원대학교 같은 지방 라인을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충남대학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아이가 3등급 대 후반 아이예요. 3등급 대 후반은 생각보다 교과 전형 집어넣을 수 있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벌이셨다라면 이 학종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안정권이라는 거는 없어지시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왜 그러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아래로 그러니까 안정권이다. 여기는 뭐 이 정도 생기부의 성적이면 간다. 이런 게 없습니다. 이변이 워낙 많이 생기고 변수가 많다 보니까 안정권을 잡는 이 하의 기준은 보통 수능이거나 아니면 모평 점수의 수능이거나 아니면 교과 전형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 안정권 대학을 잡는 데 있어서 이 모평의 수능은 되게 중요하고요. 또한 학종 6장을 누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정시 준비를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정시는 쉽게 버릴 수 있는 카드가 절대 아닙니다. 또한 논술을 준비하거나 교과를 준비하는 아이들은 최저 라인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 수능이 매우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으로 또 봐야 될 거는 뭐냐면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거는 6월, 이제 7월이 되게 되면 기말고사 라인이 끝나게 되면서 내신 종합성적표라는 게 이제 7월 말에 나와요. 7월 중순에서 이제 말로 넘어가면서 내신 종합성적표를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신 종합성적표를 체크하는 이유는 내가 교과 전형이라는 이 전형을 어디부터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체크해야지 이거 갖고 최저 라인을 통한 대학 라인을 구성한 다음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수능 공부하는 거와 최저를 맞추기 위한 공부는 솔직히 공부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종합성적표를 한번 체크해보는 게 보통 7월 중순에서 7월 말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성고사와 논술 같은 경우도 이때 시작하면 원래 늦어요. 보통은 6월 모평이 끝나면은 적성과 논술로 많이 빠져나옵니다. 아이들이. 왜 그러냐면 해봤더니 정시 갖고 대학 못 가겠고 6월이 되면은 이제 입시 상담의 시작이 시작되는데 그러다 보니 중간고사를 망했기 때문에 갈 대학이 없더라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도 내가 준비 안 했다는 거 그때 깨달음이 옵니다. 그 다음에 적성고사와 논술을 6월부터 부랴부랴 준비를 하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어요. 논술이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이유는
준비 안 된 학생들과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3월 달에 우리 아이가 어떤 전형으로 어떻게 준비를 할 건지 미리 준비하십시오. 3월 달부터 적성을 준비한 학생과 6월, 7월 넘어가서 준비한 적성 학생은 합격의 확률이 다릅니다. 3월 달부터 철저하게 준비한 학생이 적성에서 합격률이 되게 높았어요. 저희 컨쇼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빨리 준비하시고,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논술 같은 경우도 6월 끝난 다음에 할 게 없다고 생각하셔서 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를 좀 하셔서 좀 대학 레벨이, 그러니까 논술이라 그래서 대학 레벨이 다 높은 건 아니잖아요. 조금 대학 레벨을 낮춰서 논술을 한번 지원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제 7월 말에서 8월로 넘어오게 되면 수시 기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기말고사도 다 끝나고 종합성적표도 다 분석을 하는 시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뭘 하냐면 수시 어떤 걸로 갈지 이제 진짜 결정을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될지 논술이 될지 교과 전형과 학종을 섞어서 갈 건지 6학종으로 갈 건지 6논술로 갈 건지 적성을 바치고 교과 전형을 찾을 건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기 시작하실 겁니다. 이때 6장의 카드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수시 전형을 완벽하게 결정을 하고 그 대학교에 맞춰서 대학교를 상중하 라인으로 짜겠죠. 상중하 라인으로 짤 때 하 라인을 짤 때는 안정권 대학을 찾는 건데 저 안정권은 교과 전형이나 수능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만일 그 두 개가 없다라면 안정권 하는 없다. 상중 라인에서 대학교 학종 6장의 카드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살 얼음판을 걸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대학교는 상중하로 6개 대학을 결정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수시 방송 이제 첫 방송 때 2020학년 첫 방송 때 해놨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자기소개서 구성 및 작성을 시작해야겠죠. 네, 6월, 7월 말에서 8월 달이 되면 수시가 이제 결정이 됐잖아요. 어떤 학교를 어떻게 집어넣을 건지, 학생부 종합전형에 어떤 학교를 집어넣을 건지를 정했으면 그 학교가 원하고자 하는 자기소개서를 구성하고 라인을 짜서 이제부터 쓰기 시작하면서 연습을 할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기소개서는 오래 쓴다라고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자기소개서 라인을 잘 짜세요. 그러니까 쓰면서 짜지 말고 다 개요를 짜고 라인을 구축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작성하는 게 좋고 조만간 자기소개서는 저희가 따로 특강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공부는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6학종을 간다라 그래서 수능을 버리시면 나중에 진짜 정말 살얼음판에 서 있는 날이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입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수능은 계속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수생들을 만나보면 재수생들이 물어봐요. 제가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좀 열심히 할 걸 이라고 얘기하는 애들도 있지만 진짜 많이 얘기하는 건 수능 정시 공부 좀 할 걸 그랬어요 라는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그렇게 쉽게 버리지 마십시오. 자꾸 학종 준비하는 아이들 수능을 쉽게 버리는데 학종은 그렇게 쉬운 전형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9월 달부터 수시를 접수하죠. 경쟁률을 체크하고 내가 넣고자 하는 학교들 그런 수시를 접수하고 그리고 공부해야겠죠. 네, 근데 이때부터 솔직히 말해서 9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3 아이들 정말 미친 듯이 놀아요. 누가 보면 다 대학생 된 줄 알겠어요. 6장 카드를 집어넣다 보니까 에이 설마 6장이나 넣었는데 떨어지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떨어져요. 하나 떨어지면 우수수수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지 말고 아까 말했죠. 수능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논술을 진짜 공부를 한다거나 적성을 공부한다거나. 근데 저는 솔직히 계속 이 공부 패턴을 안 놨으면 좋겠어요. 자소서 쓴다, 대학교 알아본다,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하면서 애들 다 풀어져 갖고 다 놉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교실 9월달 되면 거의 놀자판이에요. 누가 보면 진짜 다 대학 간 줄 안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가짐 잡고 계획을 세워갖고 수능이 됐건 논술이 됐건 적성이 됐건 정말 꾸준한 공부를 계속 집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9월 달에 우리 학생들이 진짜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가 고등학교 학생들이 3월 달부터 9월 달 수시 접수 기간까지 해야 될 일들을 좀 나눠놨습니다. 자,
결국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대학교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 아이가 어떤 전형이 잘 맞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분석을 저는 좀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8월 달에 하세요. 7월 달, 8월 달에 하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 아이에 맞는 전형이 없다라는 걸 그때 알면 준비가 너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이 12월 겨울방학 때부터 3월 사이에 다 분석을 했으면 좋겠고요. 좀 빨리빨리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우리 아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전형을 찾아서 준비를 더 타이트하게 계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시에 합격하는 영광을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컨쇼 고등학교 3학년 나는 고3이다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화요일, 금요일 라이브 방송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